5장 내 앞에 포도. 우리는 성모 승천 대성당을 둘러보고 나서 광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바로 근처에 첨가물을 파는 노천시장이 열려 있어 허기도 때울 겸 과일을 샀다. 포도, 살구, 바나나, 토마토, 복숭아, 체리, 통통한 오이 따위를 일일이 맛볼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봉지에 담았는데 그리해도 저렴했다. 고작 몇 푼으로 이리 풍성하게 과일을 얻을 수가 있다니 신기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넉넉하게 과일을 맺는 이곳의 땅과 기후, 그리고 농부를 칭송하고 싶어졌다. 진수씨, 아까 성당 안에서 눈 감고 앉아있던데. 분위기가 어쩐지 그러고 싶어서요. 기도한 거야? 진수씨는 영혼을 믿어? 왜요? 혜미씨는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없어. 근데 들어보면 자기 노래에 영원성의 추구가 서려있는 것 같아서.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죠. 모든 게 유한하고 순간에 그친다면 삶이 무척 서러울 테니까. 위안을 바란다고 해서 사물을 직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사랑하면 영혼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우리 저기 앉을까? 우리는 광장 근처 돌계단에 걸터 앉아 마치 전리품을 탐닉하듯이 하나씩 과일 맛을 보았다. 그녀가 포도송이를 꺼내들자 나는 문득 앞서 지었던 노랫말이 떠올랐다. 그래, 이때다. 자연스럽게 노랫말도 들려주고 내 사랑도 고백할 절호의 기회다. 나는 그녀가 포도알을 따서 입안에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물오물 나도 뒤따라 넌지시 씹으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아유, 맛있어. 엄청 달고 포도즙이 풍부해. 이때다 싶어 얼른 포도알을 하나 따서 그녀 입에 밀어 넣었다. 이것도 먹어봐. 그리고 지금 막 떠오른 노랫말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여자가 빙그레 웃는다. 뭘까? 궁금하네. 엄청 달콤한 노래인가 보네. 제목이 뭐냐면 그게 내 앞에 포도. 허멈. 나는 눈치 보느라 잔기침을 하고는 준비해뒀던 노랫말을 읊조렸다. 내 앞에 와서 눕는 사랑을 잊지 못하지. 주술의 색채로 시선을 빼앗고 내 손을 이끌어 더듬게 만들었지. 벗겨지는 살같이 손가락을 붉게 물들이고 맨살의 향기가 코 속으로 와서 입술 혀에 녹아내렸지. 혀의 감도는 유두의 질감이여 깨물고 빨고 빻아서라도 사랑의 즙이 영혼에 닿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에 녹아내려 항상 내 앞에 눕는 사랑이었으면. 잠시 그녀가 말이 없다. 나도 말없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오, 기발한 노래야. 육감적 사랑을 포도에 비유했구나. 이 포도를 따먹으면서 들으니 정말 실감나. 나는 마음이 놓이면서 한편으로는 신났다. 전혀 야하지 않지? 야해?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지?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지? 뭐랄까, 영혼의 갈증, 사랑의 호소, 영원한 사랑의 추구, 뭐 그런 게 확 와닿지 않나? 글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확 그렇겠지. 내가 왜 이걸 노래하게 됐느냐 하면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그게 뭔데요? 포도 먹다가 떠올랐으니 한때 짝사랑했던 여인이 생각났던 거겠죠? 잊지 못하지. 그렇게 과거형을 썼을 때 눈치챘어요. 내 생각을 읽고 저러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다. 게다가 마치 동생 대하듯 말을 슬슬 낮추면서도 내가 따라 낮추면 오히려 존댓말을 사용하여 내가 말 낮춰도 될 꼬투리를 차단하고 있다. 한 번은 체코의 어느 마을에서 시침이 뚝 떼고 계속해서 말을 놨다가 한 소리까지 들었었다. 근데 이상해. 누나한테 말씨가 좀 그러네요. 존중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그녀는 나와의 사랑을 꺼리는 게 분명하겠다. 그저 아는 동생 정도로 만족하고 지내려는 것 같다. 이걸 두고 짝사랑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백일몽?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까지 털끝만큼도 자존의 상실감에 빠져본 적이 없다. 오로지 그녀의 사랑이 나를 향하게 될 그날을 기다릴 뿐 그녀에 대한 의심이나 낙담이 눈꽃만큼도 일지 않는다. 설령 어느 누가 우리를 훔쳐보고서 이거야말로 정신적 노예의 경지와 다를 바 없군. 그렇게 빈정대더라도 말이다.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라스토케로 가는 렌터카 안에서 남자가 외쳤다. 뭔데? 신은 있고 종교는 필요 없다면서 그렇다면 신은 왜 필요 없는 종교를 해체하지 않는 거죠? 간단하지만 종교인들은 의문하지 않는 질문을 하네. 흐흐. 그것은 말이야. 인간에게 맡겨서야. 인간 의지가 움직이는 대로 지켜보는 것이지. 왜 지켜보기만 하지? 인간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지. 왜 종교가 이것저것 많겠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의 뜻이라는 게 있고 신이 만물을 주관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요? 기독교만이 아니야. 알고 보면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 신의 뜻을 내세우지. 인간, 자기들이 만든 신을 내세워 종교를 빌미로 하는 전쟁을 일으키곤 하지. 자기들의 종교가 잘났다고 하면서 말이야. 확실히 어렵네. 종교, 신. 남자는 말을 그쳤다. 한참을 말없이 운전하다가 라스토케로 가는 산골 마을이 나타나자 그는 자연이 안기는 풍광에 감탄하여 두 팔 벌려 환호하였다. 나 또한 감격하여 즉흥시를 소리 높여 낭송하였다. 여기는 농부의 땅이다. 농부는 후끈거리는 땅을 봤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다. 담벼락에는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터졌다. 나팔꽃을 피우기에 아무 문제 없다. 부활을 꿈꾸던 농부가 죽자 아들이 발을 갈아엎으며 씨를 뿌렸다. 열매를 거두며 부활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빗물과 바람과 신령이 떨어진다. 땅에서도 떨어진다. 눈물과 낙엽과 사랑이. 이곳은 세월이 모여 신명으로 굿하는 땅이다. 드디어 계곡의 향기가 물씬 퍼지는 골짜기에 이르렀다. 라스토케에 도착하였고 언덕 아래 개울가로 달려갔다. 까르르 웃는 나를 향해 그는 산소와 닮은 낭만의 노래를 메아리 치듯 불렀다. 오, 하여간에 자긴 알아줘야 해. 뭐가요? 자연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즉흥적으로 낭만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의 감각을 부러워하자 그가 그랬다. 그건 있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노래할 수 있어요. 문득 그가 큰 사람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이 남자로부터 사랑을 배워보리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가슴에 파고들었다. 우리는 라스토케라는 땅을 밟기 위해 차를 몰았다. 을의 큰 길로 해서 쭉 달릴 줄 알았건만 산길로 접어들어 어리둥절하였다. 설마 내비게이션이 짓궂게 이러는 건 아니겠지? 왜 이리 가죠?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본다. 글쎄, 거기가 고지대이긴 한데 그냥 이대로 가보자. 가다 보니 야트막한 언덕으로 푸르른 목장이 펼쳐져 있고 젖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예쁘장하게 지어진 목가적인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룬다. 어우, 이리로 오길 정말 잘했네. 대충 돌아가더라도 뭐 어때? 무지 환상적인걸? 나는 연달아 늑대 울음소리를 냈다. 어우! 산골의 풍경에 심취한 듯 여자도 밑붕에 간들거리며 고갯짓을 하더니 드디어 하늘과 땅을 우러러 손짓하며 시를 낭송하였다. 괜히 약호가 죽었다. 여자는 이 속내로 고상하게 풍경화를 그렸건만 거기다 대고 떠들썩하게 까불어댔으니 말이야. 어쨌거나 찬양은 나의 몫이다. 멋져요. 잘하면 명곡이 나오겠어. 정말? 다음에 좀 더 다듬어 볼까? 하하, 한국 가거든 저한테 적어줘요. 차가 큰 길로 빠져나와 아스팔트 도로를 신나게 달리자 이내 여자가 소리쳤다. 여기야, 라스토케. 우리가 머물 숙소가 바로 저기야. 언덕 위의 하얀 2층 집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다. 우리는 보찜을 풀자마자 주인장에게 밀린 빨랫감을 맡겼다. 그리고 시간을 다투듯 곧바로 언덕 아래 개울가로 달려갔다. 여기저기 산봉우리마다 수풀이 우거지고 크고 작은 폭포수가 흘러내려 밀을 빻는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다. 산새들이 오르락내리락 우짖고 밑붕에 실린 햇살이 잇따라 개울물로 뛰어든다. 잔디밭에 전라의 여신이 긴 수건 깔고 돌아 누웠다. 개구쟁이 청년들이 물속에서 잠벙거린다. 나는 여자의 손을 붙들고 개울가의 물엉덩이를 건너뛰었다. 햇살을 머금은 여자의 얼굴이 눈부셔 언뜻 찌그렸더니 까르르 웃는다. 신명은 여자에게도 왔다. 나는 절로 산소화가 떠올랐다. 내 사랑의 시원한 노래가 산등성에 따라서 목장마을 지나고 있어. 한 줄기 바람이 오막사리에 다다르니 흥얼거리는 노래가 사방에 흩어지잖아. 저기 물줄기가 하얗게 쏟아져 내리네. 온통 벗은 청년들이 첨벙 뛰어드니 흔들리는 햇살에 하늘이 낮아지고 있어. 낮은 산이 나무와 사슴을 어루다가 저기 구름과 귓속말하네. 다들 평화로운가 봐요. 해님이 하품하니 여기저기 보찜을 내려놓아 격정과 갈망의 넋이 덩달아 눕고 있어. 긴 숨을 내쉬며 내 사랑의 뒤척임도 여기서 쉼표를 가만히 그려넣네. 랩인지 타령인지 헷갈리게 흥얼거리고 나자 여자가 놀라는 신용을 한다. 오, 하여간에 자긴 알아줘야 해. 뭐가? 여자들이나 자연을 놓고서 사랑스럽고도 밝게 표현을 참 잘해. 그것도 즉흥적으로 말이야. 그래요? 내가 낙천적이라 그럴까? 이런 갈래의 말장난은 한번 쭉 둘러보고 나면 그냥 술술 노래로 흘러나와요. 하하. 부러워요. 그런 재주가. 누나, 아니요. 저기 혜미씨. 그건 있잖아요.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만 하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재주라기보다. 하하. 나는 너무 생각이 지나쳐서 그런가 봐. 그러고 아까 그거 누나라는 소리 듣기 좋던데 그냥 누나라고 불러. 어렵게 말 돌리고 할 필요 있을까? 이제 까딱하면 내게 누나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약속이나 투축의 말을 하고 나면 희한하게도 그렇게 몰려버린 나날이었지 않나? 요즘은 연상이 대세라던데 뭐 나야 상관없어요. 누나 그러다가 여보 그럴지 어찌 알아요? 꿈 깨셔. 장난 섞인 말투로라도 그리 대꾸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빙긋이 웃어 보인다. 그 때문에 나는 또다시 화들짝 놀랐다.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다. 가게에 들러 와인이랑 파스타를 만들 재료를 샀다. 싱크대에 둘이 달라붙어 지지고 볶고 난리를 피운 끝에 그럴싸하게 만찬을 차렸다. 우와, 저기 별 좀 봐. 그새 밤이 됐네. 나는 이 만찬의 분위기를 띄우고 싶었다. 우리 바깥에 나가서 별 보며 식사할까요? 어떻게? 식탁을 통째로 들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는 식탁을 양손으로 잡고 들었다. 조심해. 황급히 외치며 넘어질세라 여자가 거든다. 우리는 테라스 너머 잔디밭으로 식탁을 들고 나가 거기 촛불을 밝혔다. 이틀 밤만 자기엔 너무 아까워. 그리고 건배를 했다. 건배. 지금껏 지나오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나열했지만 정작 거기 우리의 사랑에 관한 언어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이 갖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그런 의문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곧 그따위 생각은 배부른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을 그녀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마구 쏟아진다. 깜깜한 밤하늘을 뚫고 피어난 하얀 꽃들이 마치 삭풍에 요동치듯이 봄비에 아무렇게나 흩날리는 벚꽃이듯이 내 얼굴로 쏟아진다. 신비롭지 않아요? 잠꼬대 같은 내 목소리에 말을 잃은 그녀가 간신히 입술을 뗀다. 이대로 떠내려갈 것 같아. 저 밤하늘로 내 몸이 두둥실 떠올라 저 별들과 어울려 춤을 추게 될 것 같아. 이를 어쩌면 좋아? 나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치 알몸에 그녀를 껴안은 착각을 받을 만큼 그녀의 육체는 뜨거웠고 전율이 느껴졌다. 여자의 얼굴이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듬고 거친 호흡을 삼키려는 듯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의자에서 무너지며 우리는 잔디밭으로 쓰러졌다. 내게로 쏟아지는 무수한 별무더기가 보였다가 아득한 어둠으로 곧장 곤두박질 쳤다. 여자는 얼른 몸을 일으켰다. 흘러내린 한쪽 어깨의 원피스 끈을 추스르며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네. 겨우 몇 잔에 취해 바보처럼 자빠지다니. 그녀가 깔깔거린다. 뭐예요? 안 일어나고. 여자의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려는 양 멀뚱하게 드러누워 있었다. 우리는 마치 살림살이하는 부부처럼 싱크대에 둘러붙어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잔디밭에다 만찬을 펼쳤다. 하늘과 땅으로 별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신비롭죠? 꿈결처럼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대로 떠내려갈 것 같아. 저 밤하늘에 저 별들과 어울려 춤을 추게 될 것 같아. 그가 나를 안았다. 나는 몸이 떨려왔다. 그가 내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뿜어내며 내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고 점차 그의 손길이 거칠어졌다. 내 엉덩이에까지 손길이 닿았다. 갑자기 우리는 쓰러졌다. 그가 의자서 나둥그러지며 한쪽 비탈로 굴렀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웃음이 나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바보처럼 일어날 생각도 않고 그저 멀뚱하게 밤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다. 뭐예요? 안 일어나고. 나는 그 모습이 우스워 더욱 깔깔거렸다. 플리트비스의 흙을 밟았다. 햇볕이 따갑다. 그러나 고목의 푸른 잎사귀 아래 몸을 기대자 어디선가 실바람이 불어와 물방울을 툭툭 떨어뜨린다. 실밥처럼 허벅지에서 대롱거리는 하얀 원피스의 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그가 다가왔다. 이곳에 오니 평화가 보여. 내 말에 그가 맞장구를 쳤다. 보인다. 시원하게 일렁이는 이 물결 속의 햇살처럼 말이죠. 그 누구든 이 찬란한 물결에 조약돌 하나라도 던진다면 그것은 테러야. 흥에 겹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로 낙화하는 길고 짧은 저 폭포수들의 하얀 물길을 밟으며 초록 물색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호숫가를 꿈결인 듯 걸어가고 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로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비로소 영혼의 흥얼거림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되뇌던 사랑의 노래를. 노을 지는 바닷가 돌계단에 앉아 그를 가만히 껴안았을 때 스치는 고깃배의 질주에 검붉은 파도가 넘실거리며 우렁찬 노래를 불렀다. 파이프 오르간을 울리는 사랑의 노래가 물안개처럼 스며들어 뜨거운 내 마음과 몸을 흠뻑 적시는 이 희열에 가볍게 몸을 떨었다. 검붉은 물결이 출렁이는 자다르 바닷가의 노을과 푸르른 남녀 청춘들이 내지르는 노래와 춤이 정녕 사랑의 세례를 받는 내 영혼의 전부를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내 사랑의 속삭임을 노래하듯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러고서 베갯잇을 되작이며 고난 잠을 청했다. 어릴 적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에서 벗어나는 내 모습을 저기 천장을 날며 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웃고 있었다. 두브루브니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사흘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발코니에 놓인 흔들 의자에 몸을 눕혔다. 느긋한 기분 속에 젖어들다가 새삼 한옥의 귀화지붕이 보고 싶어졌다. 웬일이래. 그는 알몸에 팬티 하나를 간신히 걸치고 의기양양하다. 하긴 나도 만만찮은 것 같다. 노골적으로 붉어진 젖가슴을 아무려나 팽개친 채 배꼽까지 드러낸 꼴이다. 얇은 셔츠에 짧은 반바지니 난들 어쩌랴. 그래도 그는 덤벼들 생각을 않는다. 당연한 일인데도 뭔가 씁쓸하기도 하다. 저기 있잖아. 나는 앞으로의 일정을 일러주었다. 그래야 그도 나름 준비를 할 것 같았다. 이것 저것을. 졸려. 말을 마치자 곧바로 잠이 쏟아졌다. 아쉬움에 군더더기 같은 말을 슬쩍 그에게 던졌다. 나도 내 얼굴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생겼어?
그리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산들 바람에 흔들거렸다. 여린 나뭇가지에 매달린 포도처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다. 무덥고 걷어붙인 발뚝이 따갑다.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알 굵은 선글라스를 껴도 얼굴이 후끈거린다. 남극의 열기에 된통 걸려들었구나 싶었다. 여자는 하늘거리는 원피스 자락에 짬짬이 부채까지 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입꼬리가 뺨에 올라붙었다. 우리는 플리트비치 자연공원의 풍채에 취한 듯 환희에 지친 듯 마치 꿈결처럼 호숫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뺨 끝에서 연그는 저 미소를 보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절로 웃는다. 송어떼가 오리를 쫓는 즐거움을 하는가. 하늘이 송어를 찾는 이 낭만을 나는 보았네. 하늘의 구름과 땅의 나무가 웃고 웃다가 빚어낸 방울방울이 햇살에 굴러 채색의 금은 보화를 물보라로 일구어내네. 하얀 들꽃으로 피어나는 저 눈빛을 보라. 여기서는 송어도 따라 웃는다. 이것은 내 노래가 아니다. 차를 몰아 자다르 아드리아해의 붉은 석양을 바라본 뒤 찾아든 숙소에서 그녀가 들려준 속삭임이었다. 오늘 낮의 감동을 마음에 담아봤어. 여자는 이제 과거의 절망에서 빠져나온 모습을 보인다. 이곳의 화사한 경치가 그녀의 낭만을 자극해서였든 아니면 나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 어릴 적 기억,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각하고 있을까? 수플리트의 바닷가에 수많은 요트가 물살을 가르고 키 큰 야자수 그늘이 길 따라 시원하게 뻗었다. 뭉거지는 옛 로마 궁전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만찬을 열고 들어찬 가게 앞에 로마 병정 복장의 청년 둘이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호객을 모르는 키 큰 상인은 그늘에 우두커니 앉았고 먼지에 지친 좌판 및 발길 틈새로 검은 고양이가 정신없이 자고 있다. 머리를 갠 모습이 마치 쇠락한 귀족의 자태 같기만 하다며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놓고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게 분명하였다. 부조리한 세상이라며 더러 한탄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무척 우아하게 다가왔고 사랑스러웠다. 드디어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사흘날을 보내고 나면 가족과 동료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나는 귀향의 기쁨보다도 이곳에서 끝내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뿌듯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두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던가. 우리는 성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보찜을 풀었다. 이제부터는 여행의 피날레를 어떻게 울려야 멋질 것인가를 놓고 궁리해야 할 참이다. 발코니 그늘에 에어컨을 틀고 흔들 의자에 다리 쭉 뻗고 드러누우니 만사가 부러울 게 없었다. 이 도시는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슬픈 땅이야. 그래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곳이지.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이 사랑의 손길로 되살아났어. 저 찬란한 주황색 빛깔의 세상이 그 상징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저 성벽을 밟고 싶어. 내가 지금 알몸에 팬티 하나를 겨우 걸치고 그녀 옆에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것이 조금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생각이 한편으로는 기묘했다. 내 옆에 여자도 가슴선이 붉어진 얇은 셔츠에다 짧은 반바지를 골반 끝에 걸치고서 잠을 청하고 있다. 그런데 배꼽이. 저기 있잖아. 여자는 갑자기 생각난 듯 반드시 누운 채로 말했다. 남은 일정을 알려줄게요. 지금은 쉬었다가 태양이 조금 식을 무렵 성체로 내려가서 밤 나들이를 하는 거야. 좋은 클럽이 있으면 가볍게 한 잔도 하고 내일은 하루 종일 땡볕에 싸돌아다닐 작정을 해야겠지. 요트 타고 바닷바람도 맞아보고 헤엄도 쳐야지. 내가 불쑥 끼어들자 일침을 놓는다. 꿈 깨셔. 놔두고 가야지. 참, 그 전에 아침 수산시장 가서 해산물을 미리 사뒀다가
저녁에 요리해서 먹자. 맥주 파티도 해야지. 모레는 아침에 바닷가 주변을 산책했다가 그러고는 렌터카도 반납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겠지? 자기 생각은 어때요? 뭐 일단 그렇게 하죠. 혹시 중간에 기발한 이벤트가 생각나면 그때그때 얘기할게요. 여자는 잠시 조용하더니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다가 불쑥 잠꼬대처럼 중얼거린다. 졸려. 나도 아직 내 얼굴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생겼어?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내 목소리도 산들바람에 흔들거렸다. 눈썹이 갸름하고 빗물방울이 미끄러지기 좋도록 쌍꺼풀이 졌고 나를 바라보면 숨어버리지만 코가 오뚝하고 웃으면 더욱 오만해져요. 입술이 침묵에 적당히 두툼하고 그래서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화하네요. 이제는. 그래서 초승달을 베개 삼은 듯 후광이 비치고 또 뭐 있더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잠에 빠져든 듯 했다. 그런데 여독 탓일까? 남 신경 쓸 겨를 없이 내 눈꺼풀도 사정없이 감겼다. 잠들면서 꿈처럼 아른거렸다. 내 앞에 포도. 혹시 지금 서로를 바라는 포도송이로 누워있는 것은 아닐까? 뜬구름아 너는 어디서 흘러왔느냐? 평화와 사랑이 여기 창가에 있는 줄 어찌 알았더냐? 멀리 주황색 지붕의 성체를 이방인의 발길이 메었도다. 생각하기로 광기와 절망의 구렁텅이가 언제 있었더냐? 감빛 엉긴 쪽빛 너울이 옛적에도 일렁거렸더냐? 이제라도 너와 내가 지신 밝게 하며 아우르도다. 그래, 뜬구름아,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굳이 떠날 거면 우리도 데려가지 않으려느냐? 찬란한 돛배를 두둥실 띄우겠노라. 우리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6장 사랑의 노래.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는 남쪽 바닷가 도시에서 산다. 클럽에서 하루 한 차례 30분을 공연한다고 하는데 호텔은 아니고 그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바닷가에 자리한 술집, 클럽이라 한다. 이름이 시스타 나이트 클럽이라 하는데 따로 아는 건 없다. 인터넷 검색으로 아는 게 전부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남자가 헤어질 때 그가 그랬다. 공연은 9월 초부터 하니까 그때 들르세요. 혜미 씨 앞에서 한번 멋지게 솜씨를 뽐내보게요. 알겠죠?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다. 뭐 그전에라도 아무 때고 연락 주세요. 꼭이요. 나는 그때 전화번호를 들먹이려고 했다. 헤어지려니 아쉬움 같은 것이 물 한 개처럼 뿌옇게 밀려드는 바람에 그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의 목소리라도 가슴에 계속 담아두려 했다. 혹 그리울 때를 생각해서 말이다. 그런데 남자는 연락을 바라면서도 정작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나를 어리둥절케 했었다.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한국에 오니 함께 가졌던 시간을 되돌아보려는 게 아닐까. 어쩌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하긴 나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닐까. 들뜨고 마냥 좋기만 했던 낭만의 여행에서 얻은 사랑이 과연 이 현실의 땅에서 어떤 가치와 지속성을 지닐 것인지 알아봐야 옳지 않을까. 헤어져야 하는 길목에 서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것이 못내 궁금했었다. 진수 씨를 만나 정말로 좋았어요. 여행도 값졌고요. 고마워요. 아, 거참 쑥스럽네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좋게 봐주셔서요. 멋진 여행이었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고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이제는 고뇌가 내게서 사라졌다고 해도 인생살이의 해답을 찾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으로 움츠러 들기만 하고 사람들의 긴밀한 접촉을 애써 외면했던 내 지난날의 삶이 살짝 후회스러워지기도 했다. 어쩌면 이미 내가 죽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인 양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듯 했다. 실제로 내가 자살할 때도
바로 이 모양의 세상일 테지. 그렇게 벽시계의 바늘조차 힘겹게 한 걸음씩을 떼던 어느 날 영은이가 전화를 해왔다. 나는 모처럼 갖는 친구와의 대화라 반갑게 맞았다. 요즘 어찌 지내? 하도 조용해서. 잠시 여행 다녀왔어. 너도 잘 지내지? 여행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속 터질 때는 여행이 최고야. 내가 교회에서 통 안 보인다기에 무슨 일인가 했네. 아니, 교회는 안 다닌 지 좀 됐어. 그러니? 영은이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까지 꼬치꼬치 따지듯 물어왔다. 수경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기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서부터 발길을 끊었다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영은이는 그것에 대해 더욱 의문을 달았고 나는 아차 싶었다. 불행한 극과적 참상을 아무렇게나 이념으로 몰아세우고 단칼에 기도를 싹도 끄는 교회 집단의 추악한 행태를 무엇에 쓰려고 들먹거렸을까. 사실 한국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면서도 쇠뇌된 버릇처럼 묵묵히 다니기만 했던 그곳의 발길을 기어이 끄는 것이 그때부터였다. 영은아, 그 얘긴 관두자. 별일 아니야. 하긴 그러네. 세상에 믿을 거나 있어야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도대체가. 참, 너 아직 얘기 못 들었지? 수경이 소식. 바로 박세준에 관한 얘기였다. 영은이는 이번에도 잊지 않고 불쾌한 소식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수경이가 끝내 박세준과 결혼했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를 결혼에 얽힌 치정과 모략을 내게 쏟아내는 것으로서 어떤 울분을 사기려는 것 같았다. 안 그래도 내가 모를 것 같아 전화했지. 나도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 그것들이 몰래 결혼했거든. 그것들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새끼가 아니라면 그렇게나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맺히도록 분탕질을 치지는 않았겠지. 정말로 영은이는 박세준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을까. 그런 의혹이 언뜻 떠올랐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왜들 그렇게 사는가 싶어 마음이 울적해졌다. 저마다 누리는 삶의 방식이 아무리 제각각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부질없는 것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자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의 치기 어린 행동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나의 얄팍한 심성조차 꼴보기가 싫어졌다. 이래저래 속이 뒤틀렸다.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자연과의 호흡을 통해 겨우 치유한 내 삶이 또다시 물거품처럼 흩어지려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한낱 욕망의 파도에 떠밀려 부스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자 고진수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아니, 소나기가 퍼붓듯 사무치게 그리워져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온몸이 흠뻑 젖는 그리움으로 고개를 치켜들어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인터넷으로 남자를 찾으면 되는 것을 바보같이. 의외로 검색창에는 남자와 그 밴드에 관한 기사가 넘쳐 흘렸다. 팬카페까지 꾸려져 있었다. 블루 드래곤이라는 밴드 이름과 공연 장소,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내 눈으로 쏙 들어왔다. 그렇다. 그는 버릇이 되어 놓친 것이겠구나. 의뢰 내가 알 거라 착각하고 잊어먹은 게 틀림없겠구나. 나는 안도감에 새삼스레 뜸을 들이다가 전화하였고 마침내 그와 연결이 되었다. 남자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기나 할까? 어휴, 왜 이제 전화하셨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사람 속 터지게요. 말없이 떠났다 싶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건강도 생기고 주변도 둘러보면서 새로이 심호흡할까 하였다. 내 삶을 꼼꼼히 다지고 나서 그와 재회하고 싶었다. 그때까지는 전화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 나는 보름쯤 지나서 10월 초순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전화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드디어 만나는 것이다. 남자가 일하는 곳이 금방 눈에 띄었다. 유흥가의 번쩍이는 불빛 가운데 큼지막하게 간판이 걸려있다. 나는 공연이 임박할 때까지 근처의 밤 바닷가를 거닐었다. 서울에 있으면서 때로 남자가 거닐곤 한다는 그 바닷가는 어떤 빛깔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 하고 한편으로 궁금했었다. 이곳의 자연이 그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남자의 노래에 등장하는 바닷가.
멀리 떠나가는 배들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이고 바다로 길쭉하게 돌출한 판도의 우거진 숲속에서 이름 모를 새가 우엉 하고 한바탕 운다. 그 바람에 밤바다의 서늘한 기운이 얼굴에 더욱 묻어난다. 아, 이곳이 이랬었나. 이 도시의 이 바다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저 어쩌다 지나쳐갔던 무심한 기억의 곳이었다. 그런 이곳이 마치 오래된 전설의 기억인 듯이 내게 친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되었다. 발라의 여인들이 쇼까지 하는 이런 데는 와본 적이 없어 너무도 어색한 발걸음을 뗐다. 남자가 미리 일러준 대로 안내 데스크에 말했더니 거기 직원이 나를 2층 룸으로 데려갔다. 앞이 트인 한쪽 벽면으로 공연 무대가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다. 무대에는 야릇한 옷차림의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무르익은 분위기에 들떠 여기저기서 술잔을 축혀 올리곤 하였다. 남자는 공연 준비로 바빠서 끝난 뒤에 만나기로 했었다. 그러려고 일부러 이곳에 도착하는 시간을 느지막하게 잡았었다. 왠지 그의 노래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만나는 게 홀가분할 것 같아서였다. 나를 위해 맥주와 안주가 나왔다. 공연을 지켜보다가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궁금해져 전화로 나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평소와 다른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나를 반겼다. 주위의 소음 때문이겠지. 잠시 후 그와 동료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전자기타를 연주하였고 동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불렀다. 4인조로 구성된 밴드라서 그랬을까. 얼핏 영국의 비틀즈를 떠올렸다. 바깥에서 육성으로 듣던 것과는 또 달랐다. 증폭된 전자음의 음색이 안겨주는 맛이 유별났다. 무엇보다 리듬의 박진감이 엄청 달랐고 어울린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가락이 감칠맛 났다. 사람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한둘씩 걸어 나오며 몸을 마구 흔든다. 저기서 팝송이 닥치고 들려 드럼과 기타가 마구 장렬해 태양을 삼킬 것 같아. 아,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까닥거렸지. 저 현란한 춤과 악사의 연주에 숨 막힐까 하프하프 숨을 내뱉었지. 오, 태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저 여인의 입술로 나를 채워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품어줘. 오, 어디 약 하나 없을까요? 멈출 수 없는 이 열기를 어떻게 퍼붓나. 어디 사랑 하나 없을까요? 후후. 구두끈 묶는 나에게 누구든 어서 다가와. 같이 춤을 춰요. 뜨겁게. 그래, 뜨겁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열정 구렁텅이로 빠져서 육체와 정신이 다 들어갈 때까지, 다 녹을 때까지 그렇게. 남자의 음악 세계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다. 그는 공연 중에 이따금 올려다보면서 내가 앉은 곳이 어둑하여 잘 보이지 않을 텐데도 미소를 지어주었다. 머리카락이 저리 길었던가? 그는 한 번씩 연주에 도취된 듯 자기 머리카락을 흔들어 허공으로 날렸다. 여러 곡을 연주하고 나서 그가 마이크를 잡는다. 지금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분에게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분께 드리는 프로포즈의 노래라 하겠습니다. 이내 가냘픈 노래에 그대는 애틋한 춤으로 화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산토리니!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전주곡이 흘러나오고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남녀가 쌍쌍이 끌어안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애수띤 노래소리에 맞춰 느릿한 곡조를 밟고 오르듯 남녀들이 사랑을 얼싸안고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저 별나라의 하늘로 날아오르듯 저기 사랑과 평화가. 마침내 공연이 끝났다. 나는 그가 잘 보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껏 박수 세례를 보냈다. 그는 악기를 놓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환호하는 쪽을 향해 손을 들어 답례하였다. 이어 여자 무용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색다른 쇼가 펼쳐진다. 화장을 새로 고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러고서 나서려는데 화장실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발길을 멈췄다. 주변의 소음을 헤치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목에서 간신히 넘어오는 목소리로 뭔가를 호소하는 여자를 달래고 있는 것 같았다. 희야, 이러지 마. 이런다고 무엇이 해결되겠니? 그런 애절한 소리가
남자의 목소리를 타고 들려오자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하여 안절부절 못하였다.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들고 할 일 없이 손을 씻다가 무심결에 얼굴에다 물을 확 뿌렸다. 이런 내 행동에 놀라 갑자기 차분해졌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상태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 나는 슬쩍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고등학교를 갓 나온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남자의 허벅지에다 고개를 파묻고 있었고 그가 그런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 순간 소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왜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제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시는 거예요? 나는 박세준이가 절로 떠오르면서 나의 지난 모습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렇게나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다. 그들이 사라졌는가? 어느새 조용해져 나는 화장실을 빠져나왔고 룸으로 돌아왔지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맥주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또다시 저것을 내 몸속으로 쏟아붓고서 부활이거나 혹은 해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하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참혹한 진구렁이가 아니라 뜨거운 화라산이 내 눈을 멀게 하는가 싶었다. 그가 헐레벌떡 왔다. 도대체 왜 일을 저지르고 나면 다들 다급하게 나타나는 거지? 나는 속으로 외쳤다. 남자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서먹서먹한 몸짓을 피운다. 마쳤어요? 의외로 내 목소리가 차분하다. 많이 기다렸죠? 옷차림이 그게 뭐야? 다 풀어헤치고. 네? 아 이거요? 급 비우느라. 질투로 부글거리는 내 말에 그가 얼른 단추 풀린 남방 셔츠를 추스른다. 급 비운 게 이래요? 늦을 거면 전화라도 해줘야지. 네? 사람 바보나 만들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 아까 목격한 일을 두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몰라 속절없이 투덜대는 것이다. 울었어요? 뭔 소리야?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손목을 잡는다. 사실은 말이죠. 왜 늦었냐면 뜻밖의 그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의 사정을 소상히 알렸다. 나는 듣는 중에 맥이 풀려 길게 한숨을 내질렀다. 한숨이 나오죠? 몇 년 전부터 저리 나를 쫓아다녔어요. 안 듣기도 하고. 혜미씨, 이럴 때는 어떡하죠? 나는 안도의 웃음까지 새어나왔다. 지금 내게 자문을 구하는 거야? 아무려면 여러모로 해박할 때죠. 학생들의 상담도 받아봤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성팬이라는 아가씨에게 미리 말해줘. 애인이 있고 곧 결혼할 거라고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던 남자의 얼굴이 일순간 보름달처럼 밝아진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보면 그리 언지를 줄게요. 그는 내 조언이 이제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혼례까지 치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에 비춰졌나 보다. 그 기척에 내 머릿속이 어수선해졌다. 좀 전에 버려진 우발적인 일로 인해 잠시 격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로서니 이렇듯 성급하게 마음을 정해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 일반적인 대처가 그래. 다들 그런 식으로 따돌리더라고. 슬쩍 내 마음을 돌려세웠다. 그러나 곧바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겠다. 그의 표정도 실망에 시무룩해졌다. 어쩌나 이제는 그를 끌어안아 결혼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리하면 정말 그와 함께하는 삶이 축복으로 다가올까? 여러 생각이 문풍지에 비집고 드는 삭풍이듯 나를 슬슬 춥게 하였고 점점 애는 듯한 통증이 되어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기다렸던 여자의 소식이 마침내 닿았다. 그동안 허탈에 빠져 청승맞게 노랫말을 만들고 곡을 붙이면서 나의 무기력을 한탄했었는데 이제야 파랑새가 환희의 씨앗을 물고 내게로 날아온 것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자의 맑았고 부드러운 전화 목소리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 지내다 마다요. 혜미 씨는 어땠어요? 그동안에 연락이 없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었어요. 목소리 들으니 새삼 반갑고 즐거워집니다. 여자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그녀를 괴롭혔던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준비하는 일이 구체화되는 대로 이곳을 들리겠다고 하였고 그동안에 우리는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가 지금 내 곁에 없어도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는 기분이 들었고 정감이 쌓여갔다. 여기가 내 고향은 아니지만 이곳 바닷가를 거닐면서 영감을 받곤 해요. 여러 노랫말과 가락이 갯냄새와 파도, 바람과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만들어진 것들이죠. 여자는 여전히 노래에 얽힌 내 얘기를 좋아했다. 짬짬이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소곤거려 주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었다. 슬픈 노랫말이든 흥겨운 가락이든 그 어떤 노래였든지 간에 그랬다. 그것은 그저 만사가 즐거울 뿐이라는 내게 들려주는 그녀의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 나도 덩달아 킥킥거렸다. 드디어 그녀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들려줄 각별히 준비한 노래들을 아침 일찍이 동료들과 연습하며 연주를 가다듬었다. 진수씨, 나야. 지금 막 클럽에 들어왔어. 여자가 전화했을 때 나는 출연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곳 분위기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무슨 음란속을 같아. 마치면 바로 와야 해. 그녀 목소리에 두려운 빛이 어렸다. 아마도 유흥위주의 술집에서 느껴지는 퇴폐적 분위기가 낯설어서 그럴 것이다. 하하, 맘 푹 놓고 즐겨요. 댄스홀에서 한바탕 흔들면 더 좋고요. 나는 무대 뒤에서 저편에 있는 그녀의 아련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자는 어둑한 그늘 속에 비치는 자태만으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2달여의 기다림이 간절했던 것일까. 첫 만남의 기억 속으로 나를 휘몰아가며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공연 정말 기대가 돼. 진수 씨의 노래가 정말로 그리웠어. 잘해요? 하하, 하루 이틀 부른 노래가 아니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드디어 블루 드래곤의 무대가 펼쳐졌다. 나는 전자기타를 연주하였고 동료와 어울려 노래를 불렀다. 그녀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고 우리의 연주도 신명을 더하고 있었다. 이처럼 흥겨운 연주를 한 적이 또 있었던가. 나는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뽑아들고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날렸다. 열정을 불살릴 이내 노래에 그대는 사랑의 춤으로 화답하기를. 자, 가자, 산토리니. 사람들이 환호하였다. 마치 그녀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는 그녀를 향해 씩 웃어 보이며 키스 세례를 보냈다. 그러고서 노래를 불렀다. 유럽에서 돌아온 뒤 그녀를 생각하며 고심 끝에 만든 노래였다. 막상 그녀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 더욱 애절한 심정으로 와 닿았다. 사랑은 깨쳤는가 오늘 밤에 귀를 위에 오롯이 남을 언어는 이놈의 정 때문에 자고 걷고 또 자고 보름만 눈 떠 걸으면 저 달을 보게 되는 것을 사랑은 어찌하여 수천 년 걷고 자고 말도 없고 당신은 꿈꿨는가 오늘 밤에 길 위에 오롯이 남을 언어는 속살이 하얀 빨간 꽃의 뜨거운 연정 쪽빛바다 잔 파도에 에메랄드로 부서지는 것을 사랑은 어찌하여 수천 년 섬으로 떠있는지 말도 없고. 공연을 마치고 여자가 있는 테이블로 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워락 껴안을 줄 알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죄인데다 공연이 열기에 도취되어 화들짝 나를 반길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묘한 공기가 그녀의 몸에 감돌았다. 프로포즈 때문에? 나는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물었다. 공연 어땠어요? 공연이 의자를 끄집어 당겨 앉았다. 아무래도 여자의 표정이 밝지 않다. 좋았어요. 왠지 말이 낯설고 존대까지 하고 있다. 설마? 그녀의 눈동자마저 눈물을 담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손목을 잡자 가볍게 뿌리친다. 알든 모르든 어쨌거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밝혀야 속이 편할 것 같았다. 사실 제가 좀 늦었죠? 사소한 해프닝이라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나는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을 감추려 말해주었다. 여자는 내 말을 들으며 이따금 한숨을 내질렀다. 이윽고 다 듣고 난 그녀가 그랬다. 팬이라는 아이한테 단호하게 말하세요. 곧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해요. 이거야말로 내 프로포즈에 대한 응답이 아니더냐. 아 그렇지 그래야겠네. 머지않아 결혼한다고 일러줄게요. 나는 그녀의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게 언약을 맺고 싶었다. 그러나 여자는 곧바로 자신의 말을 둘러대었다. 팬의 유혹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준 거라 하면서
여전히 내게서 거리를 두려 했다. 순간 나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매고 싶었다. 이럴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요. 거닐고 싶어. 나는 요란한 쇼를 벌이는 어수선한 클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마치 공간을 달리해야 우리의 언약이 성사될 수 있기라도 하는 양 그녀의 손을 붙잡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불찰이었다. 내가 무언가 서두른다고 느꼈던 것일까? 그녀는 느닷없이 밤차로 올라가겠다고 하였다. 갑자기 왜요? 호텔도 예약해뒀는데요. 밤바람에 휘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여긴 한국이잖아. 미운의 남녀가 좀 그렇지? 유럽 여행 때처럼 자연스럽게 보내면 되지 않나요? 하나씩 사랑도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가고 싶어. 남자는 승용차를 몰아 기차역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가는 동안 서로 별말이 없었다. 오가는 여행객들로 대합실이 술렁거린다. 그는 기차표를 끊고 내게로 다가왔다. 내 손에 승차권을 쥐어주며 생각이 많은 듯 바라보기만 하였다. 갈게. 참, 잠깐만요. 그가 호주머니를 뒤진다. 궁금하네. 무엇일까? 후훗. 그는 빛바랜 겉표지에 콤팩트 디스크를 내밀었다. 우리 멤버들이 초창기에 만든 앨범입니다. 오, 그래요? 연주도 별로였지만 여기서 녹음한 탓에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념이니까 하나 드릴게요. 드디어 진수 씨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구나. 허허, 진면목은 이제부터죠. 이제껏 만든 작품을 가지고 새 앨범 만들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서울 스튜디오에서 멋들어지게 말이죠. 그가 빙긋 미소 짓는다. 그렇구나. 그날이 언제쯤일까? 나는 어깨에 걸친 작은 가방 속에 CD를 집어넣었다. 제작 여건이 시원찮아서 그렇긴 한데 뭐 언젠가는 때가 오겠죠? 그래요. 우리 그날을 위해 자, 파이팅! 작별의 승강장에서 응원의 손바닥을 맞 부딪힌 뒤 가볍게 포옹을 하였다. 나는 음악을 귓가에 두면 단박에 무너져. 그래서 피하고 살았지. 그러나 이젠 괜찮아. 노래를 들을수록 마음이 즐거워져. 다 자기 덕분이지. 그렇게 그와의 만남이 내게 기쁨이고 존재 이유임을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시름에 잠겼다.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지 않으냐. 서로가 내뿜는 감정적 에너지의 소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마 더욱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해프닝이라지만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자꾸 신경에 거슬렸다. 여태껏 달라붙었다는 여자애가 이제 와서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철부지 여자애가 그리하도록 여태껏 내버려둔 그의 도덕성에도 의문이 들었다. 성가신 질투와 의심이 매달려 어지러운 삶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바에야 그냥 사회적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러자고 했을 때 그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열정의 블랙홀로 너무도 깊숙이 빨려들어와 버린 게 혹 아닌지. 이제는 결혼함으로써 이같이 분출하는 사랑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서로에게, 특히 그에게 상처를 안기게 될 것 같아 왠지 두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거칠게 몰려왔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처럼 부푼 가슴에 가득가득 밀려들었던 이런저런 사랑들도 다 그렇게들 흩어지곤 하지 않던가. 그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나는 왜 그와의 사랑을 주저하는지. 나는 집에 돌아와서는 온갖 상념들을 무덤인 양 묻어버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다 내 사랑의 감정을 맡겨버리기로 했다. 내게 와 닿는 것들이 필연이든 우연이든 내 의지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게 내 삶의 방정식이었다. 거기 무덤가에 어떤 꽃이 필지, 잡초라도 피기나 하려는지 지켜볼 수밖에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때야 대화를 나누었다. 외출도 자제하며 밀린 책 읽기에 몰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였다. 잘 지내시죠? 지금 서울이다. 어쩐 일이세요? 회의가 있어서 왔다.
가기 전에 잠시 얼굴이나 봤으면 한다. 예전 같으면 딸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외면하며 냉정하게 거절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달리 쓸쓸하게 들려왔고 무엇보다 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언제 만나요? 여기가 서울 진리교회인데 바로 오면 좋겠다. 알겠어요. 1시간쯤 뒤에 뵐게요. 아버지와 나는 교회 안뜰 모퉁이에 놓여있는 긴 의자에 앉았다. 구름이 잔뜩 꼈고 차가운 바람까지 일어 부근의 낙엽수들이 쉬익 하고 서늘한 소리를 내고 있다. 아버지는 달리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단지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제까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곧 모임이 있다. 들어가 봐야겠구나. 아버지의 얘기가 끝난 모양이다. 나는 조심스레 남자 문제를 끄집어내었다.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있는데 가수예요. 무명 가수. 가수라고? 그런데 결혼할까 어쩔까 해서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여행 중에 만났어요. 2달 됐어요. 그전 같으면 버럭 언성부터 눕혔을 텐데 의외로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집으로 데려오너라. 그럴게요. 아버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나를 다시 설득하려고 하였다. 혜미야, 이제라도 학교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추천하는 곳을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너도 모르지 않을 텐데. 학교 생활이 피곤해서 그래요. 딴 뜻은 없어요. 전공이 영문학이면 문학을 가르칠 것이지 거기 종교 비판을 왜 집어넣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모태신앙으로 세례받고 30여 년을 신자로 살아온 내가 할 짓이 아니지 않느냐. 예전 같으면 억누르듯 나를 다그쳤겠으나 여전히 목소리가 차분하였다. 영미문학은 대체로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것을 내포하고 있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적하는 분들이 그런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느냐는 거다. 사실과 진실 그대로 오늘날의 시각으로 되돌아보는 비평이 뭐가 문제죠? 그때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했듯이 저도 지금의 학자로서의 양심대로 가르친 것뿐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교에 와서까지 매번 그럴 게 뭐 있느냐. 그거다. 내가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어린 나이에 벌써 세상과 싸우려고 하느냐 하는 거다. 아버지는 그게 우려스럽다. 물론 저는 목회자분들에 비해 성경의 이해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할 테죠. 그래도 성경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종교 경전들은 한결같이 진리적 요소를 담고 있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곤 하니까요. 제가 그러한 성경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그걸 하시면서. 신자는 찬양만으로 충분해. 해석이나 비판은 전문가인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맡기는 게 좋아. 그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한 것이라 믿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타와 독선의 사고로 경직된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위력도 오류가 없고 무오하다고 성경에도 적혀 있지 않느냐. 신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적은 성경책이에요. 모순과 오류의 인간들이 읽기 위해 모순의 인간이 쓴 기록일 거죠. 성경 구절이 문자 자체로 완벽하다면 모순투성이의 불완전한 인간이 그걸 읽고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좌우로 나뉘고 상하로 갈라진 모순된 인간 뇌 구조 속에서 성자라 한들 결코 진리적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구절에 얽매여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너는 대체 뭐가 불만이냐? 무엇이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거냐? 아버지가 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버지의 그 물음에 딱히 무어라 말하기가 힘들었다. 종교를 다루는 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다시금 되묻는 아버지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고착된 사고에 들을 기가 사라졌는가? 다 안다는 교만에 정작 들을 기가 없어졌는가?
아니면 불평을 쏟아내는 나를 어리석게 여겨 그 노여움에 눈앞이 가려졌는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유일하며 최고라는 신념에 타인의 주장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그러하는가. 아마 그럴 것 같다. 말했듯이 성경은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이 적었고 인간이 읽는 책이에요. 모순의 인간이 읽고 이해하려면 적힌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요? 한쪽에 고착된 사고로 성경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것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왜 줄기차게 서로를 사륙하면서 파괴의 길로 나아갈까요? 빤하죠. 결코 신을 모른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단들의 주장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만이라도 답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하필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드신 거죠? 죄악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처음 창조 때는 그렇지 않았어. 주장대로 그랬다 하더라도 죄진 자들은 노아 홍수 때 죄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후로도 빚어진 이유는 뭐죠? 주님의 뜻을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지금의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법이다. 기독교는 그게 문제예요. 모순과 오류에 빠지면 주님의 뜻으로 쉽게 돌려버리고 세상 만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풀이하면서 탐욕을 챙기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기척이 없어 힐끔 쳐다보니 아버지의 얼굴, 눈가 주위에 잔주름이 피었고 거기 노곤한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듯 했다. 내 발등으로 길 잃은 낙엽 하나가 매달렸다가 바람에 쫓겨 떠나간다. 혹시 나는 지금 덧없는 것에 목매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 학교 문제는 알아서 해라. 내 주장에 동조해 줄 곳을 찾아보든지. 그만 가보거라. 아버지, 내게 위기가 올 때면 그래도 간절히 떠올랐던 유일한 혈육이고 가족이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갈등의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았다. 아버지도 어수선한 심기를 추스르는 듯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잘 지내세요? 사귄다는 사람 언제쯤 데려올 거냐? 잠시 딸과 논쟁을 치르고서도 아버지는 혼사를 잊지 않고 챙겼다.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명색이 부모인데 얼굴이라도 봐야지. 아버지는 헛기침을 내지르곤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저만 찍었는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녀를 보내고 난 후로 마음이 더욱 애달퍼졌다. 그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공간적 제약을 어쩌지 못해 노래와 작곡으로 그 시름을 덜어내야만 했다. 힘겨운 한때의 시간들이 기타줄에 매달려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아직도 무엇이 두려운 걸까? 어쩌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내게 없어서 주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에 처음으로 자괴감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래서일까? 선뜻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웠고 그녀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으로 나를 대했다. 나 머리카락 잘랐어. 괜찮지? 앞으로의 일에 좀 더 몰두할 생각으로 머리 모양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가슴을 귀뜸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그게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랑 아직까지 결혼할 생각이야? 연습삼아 건반을 두들기던 동우가 묻는다. 무슨 말이야? 나는 악보를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하였다. 에이, 서울 산다는 여자 있잖아요. 곧 형수가 될 사람이라 자랑하고서는 왜 멋이 잘 안 돼요? 글쎄. 기타줄을 퉁기는데 짧은 대답이 시원찮은지 동우는 노인네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 사랑은 슬그머니 놨다가 당기는 줄다리기라고. 여자라는 존재는 어쩌다가 한 번씩 챙겨줘야지 그냥 무작정 좋아하다가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여자는 오만의 동물이 틀림없는 게야. 동우야, 주희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나? 형이 잘 알면서. 아직도 거기 빵집에서 일하나? 그렇겠지? 나는 퉁기던 기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려고? 거기? 늦진 않을 거야. 나는 미뤘던 숙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외투를 챙겨 들었다. 주희는 여전히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의 그녀는 단아한 자세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벌떡 일어서며 반갑게 나를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손님 대하듯이 인사말을 건넸다가 내가 다가가자 그제야 깨달은 듯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잘 지냈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나는 어색한 기분이 들어 딴소리를 하였다. 그러니까 빵 좀 살까 해서. 골라보세요. 잠시 우두커니 서있자 그녀가 말을 꺼낸다. 오빠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방금 나왔거든요. 그녀가 짐짓 웃으며 내 팔을 끌어당긴다. 달콤하니 맛있을 거예요.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었다. 더 이상 힘들어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내 팔을 붙든 그녀의 손을 가만히 떼어놓았다. 사실은 말이야. 주인은 내 표정을 읽고서 얼굴이 굳어졌다. 희아에게 전해줄 얘기가 있어서 왔어. 그녀는 미소를 띄었으나 곧바로 사그러졌다. 무슨 말인지.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잠시 나가서 얘기할까? 그만두세요. 듣고 싶지 않아. 시간을 끌다가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 같아 나는 서둘렀다. 들어야 해. 나 결혼해. 결혼요? 확실히 주인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금세 냉정해진 표정으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어떠한 말도 내게 꺼내지 않는다. 미안해. 내 마음을 오해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게. 희아가 맘대로 나를 상상하게 방치한 탓이 클 테니까. 아니야. 그녀에게 또 다른 모욕을 안겨주는 게 아닐까 싶어 말을 둘러대었다. 물론 나도 희아를 좋아했어. 너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며 감동에 젖기도 했지. 이런 애틋했던 우리 한때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각자의 길이 있는 법이겠지. 나는 한 여자를 선택했고 이제 결혼해. 나를 좋아했다면 축하해줘. 나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녀는 내 뺨을 손끝으로 살짝 쳤다. 정신 차리세요. 내 마음이 돌아선 지 한참 됐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만 나가주세요.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없었다. 이대로 끝내는 것이다. 그런데 내 가슴이 아파왔다. 솔직히 지금도 주희를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였다. 대번은 거쳐야 하는 정류장의 거리를 그냥 걸었다. 다행히 통증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주희가 가질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기 어려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였다. 그랬다. 양심의 가책이 나를 짓누른 것일 게다. 지하 연습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드럼 소리가 요란하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영빈이 형이 드럼을 치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멈춘다. 왔어? 밖에서 뭐하다가 또 전화야? 나는 씩 웃어 보이곤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받는다. 진수씨 안녕? 오늘은 어째 일찍 전화했네? 혜미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해봤어요. 별일은 없죠? 그럼요. 근데 지금 연습실이야? 주희가 소란스럽네? 동료들이 연습 중이라 좀 그러네요. 나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보냈다. 내 모습이 평소와 달랐는지 아무 장난도 없이 주희가 조용해졌다. 무슨 일이 있어요? 여자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는다. 걔랑 끝냈어요. 자기 말대로 곧 결혼한다고 알렸어요.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격정을 멈출 수 없어 옛일을 회상시키듯 그녀에게 여행 얘기를 꺼냈다. 같이 여행 떠나는 게 어때요? 왜요? 안 바빠요? 힘들면 당일치기라도 가요. 나는 그녀가 유럽 여행 때의 추억을 떠올리길 바랐다. 어딜 가려고? 언제? 청양, 엄마가 사는 마을로요. 여자가 뜻밖의 선뜻 화답하였다. 그래 가요. 나도 뵙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질렀다. 어휴. 우리는 공연이 없는 월요일 낮에 엄마를 찾아뵙기로 했다. 그녀는 나와 합류하기 위해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마칠 때쯤에서 영산으로 오겠다고 하였다. 자기 엄마를 만나러 가자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의 불같은 열정을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혼탁한 공기를 촛불로 몰아내고 새로이 맑은 세상을 호흡하겠다며 나라가 온통 들썩이고 있는 이 마당에 나라고 숨죽이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나 역시도 새롭게 화려한 변신을 꾀하고 싶었다. 그와의 여행을 약속한 뒤 곧바로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서너 곳의 대학에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부근의 게시판과 인터넷에다 과외 수업 모집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자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새엄마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간의 묵은 갈등과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고서 남부럽지 않은 가족관계를 이루고 싶었다. 아버지, 저예요. 전에 말씀드린 결혼 문제를 상의할까 해서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서로 얼굴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나는 곧 들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머뭇거려졌고 결국 찾아뵙지를 못했다. 일요일이 되어 영산 바닷가로 갔다.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었으나 낯선 여자들의 나체쇼가 싫었고 무엇보다 그의 일터라는 부담감 때문에 클럽에 들르지를 않았다. 나는 어둡고 쓸쓸한 바닷가의 모래톱을 밟으며 서성였다. 점점 하품이 나고 따분해져 달밤에 체조도 하다가 괜스레 캐캐 묵은 옛 노래를 흥얼거려 보기도 하였다. 기다림이 이토록 지루한 것이었다니. 휴대전화가 울렸다. 클럽 사장의 면담 요청에서 늦겠다는 전화였다. 한참 지나서 동호라는 동료가 헐레벌떡 달려와 주었다. 그는 클럽에서 건반을 연주했었다. 저 아시죠? 그대와 춤을 멋지게 기타 쳤던 사람입니다. 헤헤. 부침성이 좋은 동료가 나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남자의 동료들과 생각지도 않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동료들과 어울려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형수님, 식사 안 하셨죠? 같이 좀 드세요. 공연을 마친 뒤 그들은 소주에다 삼겹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마침내 남자가 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으나 별다른 일이 없었음을 애써 되뇌었다. 별일 아니야. 재계획 날짜가 다 되어가잖아. 그 문제를 미리 조율해 본 거야. 하여튼 우리는 너만 믿으니까 알아서 잘해라. 자, 한잔해. 그이보다 나이 많다는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술을 권했다. 아니야, 됐어요. 운전해야 돼. 형, 오늘 밤 다 같이 날 새는 거 맞지? 으아! 동우라는 막내 동수의 넉살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당근이지. 건해하게 술 취한 동료들을 간신히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야 우리는 호텔을 향해 차를 몰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아니 저런,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무언가 발견한 듯 갓길에 급히 차를 세운다. 혜미씨, 잠시만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는 사람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바로 올게요. 그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다. 나는 불안해져 창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다. 뭔가를 살피듯 천천히 걷던 그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 달려간다. 건너편 인도에서 어떤 남녀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버티는 아가씨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 팔을 잡아 끌던 사내가 마침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댄다. 아, 아가씨가 비명을 내지르며 악다구니를 마구 퍼붓는다. 나는 생전에 처음 보는 장면이라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렸다. 다가간 그가 사내를 뜯어 말리다가 주먹으로 얻어맞는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사내가 씩씩거리며 아가씨를 끌고 가려고 하자 그가 다시 장승처럼 막아선다. 그러자 또다시 사내의 주먹이 날아들었으나 이번에는 막아내고 힘으로 사내를 제압하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전화를 멈췄다. 사내는 거듭해서 달려들었으나 그의 발차기에 얻어맞고는 맥없이 자빠졌다. 나는 어느새 움켜진 주먹에 힘을 주며 흔들어대었다. 마침내 사내가 엉거주춤 도망갔고 그는 주저앉은 아가씨의 몸 상태를 챙겼다. 나도 혹시나 도울 게 있으려나 싶어 그쪽으로 가려다가 발길을 멈추었다. 부축받아 몸을 일으킨 아가씨가 그에게 안겨 한참을 우는 것 같았다. 그러고 아가씨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는 아가씨가 건넸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돌아왔다. 괜찮아? 이 뭐냐, 피나잖아. 코피 조금 흘린 거라 괜찮아요. 어찌된 일이야? 아는 여자야?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면서 얘기하죠. 아가씨는 클럽의 무용수인데 자기와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그녀는 아까 그 사내와 한때 동거까지 했었으나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가 불거져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사내는 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나 저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였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뿐이라고 했다. 근본적 대책 없이 저렇듯 방치하다가는 결국 살인으로까지 번질지도 모른다며 그가 걱정하였다. 인간의 악마성은 변질된 사랑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밤 늦어서야 호텔에 묵었다.
어수선했던 일들로 해서 신경이 곤두섰고 분위기도 썰렁하긴 했으나 별나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으니 그런들 뭐 어쩌랴. 또한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라도 그다지 달라질 것은 없었다. 이곳은 내일 떠날 여행의 전적이지에 불과했으니까. 남자가 씻고 나왔을 때 나는 창가 소파에 앉아 불빛에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게 다가오는 그에게 빙긋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저번에 그 노래 누구에게 프로포즈한 노래였어요? 빤한 물음이었지만 나는 그날 그 노래의 순간을 되살리고 싶었다. 산토리니? 누구긴요. 무르나마나 헤미시죠. 우리가 언제 산토리니 갔더라? 내 기억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나는 삐친 채 하였다. 그가 빙긋 웃는다. 그 전에 나보고 연인들이 가봐야 할 섬이라 하셨죠? 그 이후로 줄곧 꿈꿔왔었지요. 이제는 내게 있어 환상의 섬이 됐답니다. 아, 다음에 우리 거기 가요? 나는 그 말에 쑥스러워 고개를 떨궜다가 바로 번쩍 쳐들었다. 멀뚱하게 서 있는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노래의 속뜻은 뭐예요? 그저 막연한 사랑을 품고 품으려 했던 거예요? 그의 표정이 일순 굳었다. 아니요.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이어질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산토리니 그 노래는 당신의 번뇌가 뭘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알까? 공감할 수 있을까 하여 피땀 흘리듯이 궁리해서 만든 내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견했다고 까불듯이 마구 불렀던 노래였답니다. 당신을 흠모하며 고귀한 사랑을 담으려 했던 노랫말이었지요. 당신의 속마음까지를 진실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귀띔해줘야 하나. 언제 내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어때요? 내가 넌지시 묻자 그는 매우 들떴다. 지금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지. 그는 허둥지둥 벗어놓은 윗두리로 다가가더니 거기에 우주머니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낸다. 보석함 같은 거였다. 상자를 열어 반짝거리는 반지를 꺼내 들고는 무릎 꿇고 내게 내밀었다. 앞자락이 슬쩍 벌어진 잠옷으로 허벅지가 불성스럽게 드러났다. 이게 뭐야? 이거? 사랑합니다. 혜미씨.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거 지금 프로포즈예요? 그대를 위해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뭐야? 나는 아주 멋진 모습에 멋진 순간을 기다렸었는데 이 꼴로? 나도 그렇지 이 몰골로? 내 속이 너무 타서 그래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이대로는. 나는 가만히 그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는 허덕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내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웃다가 바보처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긴장한 모습에 그가 몸을 일으키더니 나를 끌어안는다. 더 힘껏 안아줘요. 그는 내 영혼이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그래요. 수천 년 사랑으로 떠있는 섬에서 보름달을 맞이해요.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요.